일반원에 보시면요. 우문에 3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문은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보겠지만, 우리가 이 자음이나 뭐, 또 소리의 길이,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뜻을 구별해야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놈이라는 말과 몸이라는 말, 미음, 니은, 요 자음 하나하나 때문에 뜻이 달라진단 말이죠. 모음도 그렇고,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요. 자, 이렇게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우리가 우문이라고 합니다. 우문. 자, 이제 그걸 하나씩 살펴보게 될 건데, 자, 오른쪽과 왼쪽에 보시면, 자, 왼쪽에는 지금 옆으로 기어다니는, 바닷가에 있는 그 갯벌 같은 데 있는 그 개 있죠? 개가 참 많더라고. 자, 오른쪽 부분에 봤더니, 이에 의한 개네요, 지금. 자, 그래서 지난 여름에 가족과 갯벌에 갔는데 개가 참 많더라 그랬더니, 자, 이거에 대해서 이 멍멍이 개를 생각하는 이 여학생이 그 어이와 이걸 잘못 지금 어떻게 듣거나 발음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래서 남학생이 개의 애를 애로 잘못 발음했거나 여학생이 이 애를 애로 잘못 들어서 개를 개라고 지금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어떻게 돼요? 자, 두 사람이 지금 생각하는 발음과 뜻이 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아래로 내려가 봅시다. 자, 아래로 내려오시면, 자, 우문이 무엇이고, 그 다음 우문의 종류에는 뭐가 있는지, 자, 이걸 공부할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곰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자, 이때 곰은 우리가 저거를, 자, 다시 나누면, 기억, 그리고 여기 오, 플러스 미음. 자, 요게 세 개의 우문이 모여서 뭐가 만들어졌어? 곰이라는 하나의 단어가 만들어졌잖아. 자, 이때 이 기억을 우리가 초성이라고 하고, 그다음 가운데 오, 이걸 중성, 모음자를 중성이라고 하고, 마지막 밑에 있는 받침을 우리가 종성,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문을 이룰 때, 음절을 이룰 때, 보통 초성, 중성, 종성, 이 세 개가 합쳐져 하나의 음절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우리가 초성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예를 이렇게 되면 즉 플러스 미음만 있고, 다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야? 오라는 모음 하나만 있단 말이야. 초성이 없을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모두 갖추게 되면 이렇게 초성, 중성, 종성, 자음, 모음, 자음을 갖추어서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하나의 음절을 이루기도 하지만, 꼭 이런 건 아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솜하고 곰은 뭐야? 초성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글자가 돼버렸죠. 자, 그리고 감이란 단어는 자, 가운데 있는 오와 자, 이 중성, 모음자가 다르다 보니까 다른 뜻이 돼버렸네요. 자, 마지막에 골은 받침이죠. 종성인 자, 미음과 리을이 달라져서 바뀌어가지고 뜻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음원이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가장 작은 말의 소리의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를 우리가 뭐라 한다? 자, 이것을 우리가 우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우문에는 뭐가 있을 수가 있는 거야? 자음 한 글자 때문에 자음 하나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고 모음 하나 때문에 뜻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다 우문이 될 수가 있네요, 지금. 자, 아래로 내려가 봅니다. 자, 일과 같이, 가로 일과 같은 방식으로 다양한 단어를 만들 건데, 산에서, 자, 시옷 대신에 기억으로 바꿨고요. 또, 다시 여기 뒷부분에서, 산에서 요번엔 대신에 어로 바꿨고, 그 다음 밑에 니은 받침 대신에 이음으로 바꿨죠. 자, 그렇다면 각각들이, 뜻을 달리 바꿨으니까, 각각들은 다 오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음절을 이루는 방법은 자, 이렇게 모음 하나를 가지고 뭐를 이룰 수도 있고요. 음절을 이룰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버지 할 때 아는 이렇게 쓰면은 자,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요거는 음값이 없어요. 이응은 자음이 없는 거야. 그냥 모음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음절이에요, 지금. 자, 거기에 비해서 모음 플러스 자음인 경우. 자, 예를 들어 임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자, 이것도 음값이 없어. 앞에 이응은. 그럼 이 플러스 미음으로 됐으니까 이것도 모음의 자음이 결합한 거. 자, 자음 플러스 모음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지금 뭐가 되면 자, 여기 있는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이 버자를 보시면, 아버지 할 때 이 버자를 보시면, 자, 이렇게 자음, 비읍에다가 어라는 모음이 결합해서 하나의 음절을 이뤘죠. 받침이 이때는 없네요. 자, 이거 말고 우리가 아까 위에 했던 봄처럼, 자, 봄처럼 자음과 그다음에 모음과 그다음에 다시 자음이 결합을 해서 하나의 음절을 이룹니다. 자, 이렇게 결국 우리는 지금 모음 하나만 가지고도 음절을 이룰 수 있고 모음 자음 또는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이걸 통해서 음절을 이룰 수가 있죠. 자,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있네. 자음은 없더라도 뭐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노란색의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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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음은 반드시 있어야 음절을 이룰 수가 있고. 이해됐어요? 자, 이것이 네 가지 음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가시면, 자, 우문의 개념입니다.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우리가 우문이라고 하는데, 자, 우문의 종류에는 자음과 모음이 있대요. 자, 이 중에서 자음이라는 것은 공기가, 자, 우리가 이제 발음을 할 때 공기가 어떤 발음 기관에 어떤 방해를 받으며, 자, 이렇게 소리가 날 경우, 이게 자음이 되는 거고, 자, 우리가 모음을 만나야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 모음, 아까 우리가 음절을 이룰 때 모음이 없으면 음절 못 이룬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모음은 공기가 그대로 흘러나오는 소리. 자, 얘는 어떤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가 모음이 되겠습니다. 자, 이 모음은 자음이 없이도 홀로 소리를 낼 수 있어. 자, 아버지 할 때 우리 이거 혼자. 이 모음 하나만 있어도 이거 하나의 소리를 낼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게 이거네. 자음하고 모음이 있는데, 자음의 개수는 총, 기역부터 히읗까지 하면 14개에다가, 된소리 있죠? 쌍기역,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쌍디귿, 쌍비읍, 쌍지읒, 쌍시옷. 자, 이 5개를 더 합치면 19개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모음의 개수는 단모음하고 이중모음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단모음의 개수는 총 1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중모음 11개를 합치면 모음의 개수가 총 몇 개? 21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보통 분절 우문 해가지고 우리가 자음과 모음으로 나눌 수 있는 이걸 분절 우문이라고 하는 거고, 자, 이거 말고도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눈에 눈이 들어갔어 할 때, 사람의 눈은 짧게 발음하고 내리는 눈은 길게 발음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뜻을 구별해 주니까 뭐가 될 수가 있는 거야? 아까 우문이란 뭐라고 했죠?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고 했으니까 이 눈, 길이를 가지고도 뜻을 구별해 주니까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우문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 분절 우문처럼 자음과 모음처럼 우리가 나눌 수 있으면 이걸 분절 우문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이 눈인데 짧은 발음 말고 길게 발음하는 이 눈을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을 누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음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분절 우문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자, 우문의 종류, 먼저 우문의 개념을 먼저 정리했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다. 그리고 이때 우문에는 자음과 모음과 같은 근절 우문이 있고, 그냥 우리가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길이만, 그리고 길이를 통해서 뜻을 구별해주는데, 이때 음의 길이, 이 소리의 길이를 우리는 뭐라 한다? 비분절 우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오시면 이제 자음부터 세부적으로 들어갈 건데요. 자, 엄마와 안내라는 단어가 있을 때, 자, 엄마의 미음, 자음, 미음을 발음할 때 두 입술이 어떻게 됩니까? 입술이 두 개, 무. 이게 입술이 붙었다 떨어진단 말이죠. 자, 이런 소리, 두 입술이 닿았다 떨어지는 소리. 안내할 때 니은은 어떨까요? 니은. 니은은 혀끝이 윗니에, 뒤쪽에 있는 윗잇몸으로 붙었다 떨어진단 말이야. 니하면 어때요? 혀끝이 위에 위천장 부분에 그 입에 잇몸 부분에 닿았죠. 자, 그래서 이걸 잇몸 소리라고 합니다. 자, 가로 2번에 보시면 다음은 각 자음을 소리나는 위치가 같은 일이 묶어 놓았는데 입술과 혀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자음을 발음해 보면 자, 기역이나 그다음에 쌍기역, 이음 자, 이런 소리들은 자, 어디에서 발음된대요? 혀의 윗부분과 입천장 뒤쪽에 부드러운 부분에서 소리가 났단 말이야. 자, 미음, 아까 조금 전에 했던 미음, 비읍, 피읍 계열들은 어디에서 두 입술이 닿았다 떨어지면서, 자, 지읒, 치읒은 혓바닥과 입천장이 앞쪽 부분에 딱딱한,
아까 기역 부분은 입천장 뒤쪽 부분의 부드러운 부분이라면 지읒, 치읓 계열은 앞쪽, 입천장의 앞쪽의 딱딱한 부분에서 소리가 난다. 자, 그 다음에 히읗, 우리가 목구멍 속에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목청 소리. 그 다음에 니은, 디귿처럼 혀끝이 어디에 걸려서 윗잇몸에 걸려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걸 윗몸 소리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밑에 가면 3번. 자, 이걸 이렇게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먼저 1번 찾아가 볼까요? 1번의 미음, 비읍처럼 입술에 이렇게 두 개가 닿아서, 맞닿아서 소리가 나는 소리들이 뭐가 있대? 자, 미음부터 비읍, 피읍 계열들의 소리. 자, 2번 가볼까요? 니은, 디귿처럼, 자, 혀끝과 윗잇니의 뒷부분, 그리고 윗잇몸 사이에서 나는 소리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윗잇몸하고 이렇게 윗잇몸 부분에서 소리가 난다. 그래서 잇몸 소리라고 합니다. 니은, 디귿, 리을, 시옷 이런 계열들이 다 잇몸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센 입천장 소리가 있는데요. 자, 이 경우는 지금 어디에 붙은데요? 아까 했었죠? 자, 앞천장, 그 입천장의 앞쪽 부분에 그 단단한 부분에서 소리가 난다고 그랬어. 그래서 지읒, 치읓 계열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린 입천장이 있었네요. 이거는 그 어느 부분에서 그 입천장 뒤쪽에 부드러운 부분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소리. 자, 이런 것들이 기역, 그다음에 뭐 주의할 것은 이응이 여기 있습니다. 이응, 기역, 시역, 이응들. 자, 그래서 요거 주의할 것은 바로 이 부분에 있는 이응이 되겠는데, 이거 자꾸 실수하면 이응이 어디에 가깝냐면, 혹시 목구멍 소리처럼 착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자, 어디? 입천장 그 부드러운 부분이고요. 자, 목청 소리에 뭐가 있다고요? 자, 바로 이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인, 자, 시읒이 보이네요, 지금. 자, 목청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자음 분류 기준은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 이게 어디에서 소리 나느냐, 여기 따라 구분을 하게 되는데, 자음은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분류하면, 자, 먼저, 자, 여기 입술 소리가 있고요. 자, 이렇게 미음, 비읍, 피읍 계열들.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리을과 같은 잇몸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지읒, 치읓, 이것처럼 센 입천장, 그 단단한 입천장, 그 부분에서, 딱딱한 부분에서 나는 소리. 그 다음에, 자, 기역, 그 다음에 키읔, 그 다음에 이응처럼 여린 입천장 소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 히읗과 같은 목청 소리가 있으니까 자, 이거 구분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밑에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자, 이번에는 그 단어를 좀 발음해서 그 기준에 따라 나눌 건데 단어의 받침을 발음할 때 입안이나 코안이 울리느냐. 받침이니까 어느 부분 얘기하는 거야? 여기는 요 비읍, 니은, 키읗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야. 자, 이 중에서 자, 여기 니은, 리을, 미음, 이음. 자, 이 소리들은 어떻대요? 입 안 또는 코 안을 울리면서 소리가 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소리가 좀 부드럽고 이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어떤 소리들이라고요? 자, 니은, 리을, 미음, 그다음에 이음. 자, 이렇게 요 소리들은 지금 어떻게 우리가 발음을 할 때 부드러우면서도 그다음에 이것이 이어지는 자, 이런 소리들을 우리는 뭐라 한다? 자, 울림 소리 이렇게 얘기해요. 자, 나머지 소리들은 어때요? 비읍이나 티읕, 기역과 같은 경우는 소리가 좀 딱딱하면서 막힌 느낌이 들어요. 이런 걸 우리가 안 울림 소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 가봅니다. 자, 발음할 때 입 안이나 코 안이 울렸던 단어의 받침에 어떤 자음이 들어있는가 이렇게 했는데 자, 아까 얘기했던 자, 이 비음, 울림소리 같은 거 얘기하네요, 지금. 자, 1번에 있는 울림소리에는 니은, 리을, 니은, 이응이 있는데 자, 제가 색깔을 구분해서 지금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자, 여기 있는 니은, 미음, 이응은 코 안에서 소리가 나는 비음들이고요. 가운데 리을은 입 안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자, 이건 구분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리을만 어디에서 소리가 난다고? 자, 입 안에서 나는 소리. 나머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니은, 미음, 이응은 비음. 코에서 소리가 나는 소리. 자, 이렇게 구분. 자, 3번에 가보시면, 자, 각각은 우리가 콧소리, 비음이라고 하고, 자, 흐름 소리. 자, 이 한자 보시면 흐를 유자입니다. 혀의 그 양 옆으로 흘러가는 소리. R, L. 우리 영어에서 R, L을 발음하면 혀의 양 옆으로 흘러가면 나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콧소리에는 뭐가 있다고요? 여기 니은,
미음, 이응 요 세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자 리을은 흐름 소리 입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제 혀의 양 옆으로 흘러가는 소리라 그래서 리을. 자 이거 합쳐서 자음에서 올림 소리는 이렇게 네 개밖에 없어. 초, 리을, 미음, 이응, 리을. 자 이게 다 올림 소리예요. 자음의 올림 소리. 자, 3번만 봅시다. 이제 소리의 세기가 어떻게 다른지를 물어봤는데, 강아지가 따라온 애가 있어요. 자, 이 경우에 이벽은 보기보다 이렇게 됐는데, 자, 졸랑졸랑, 그 다음에 쫄랑쫄랑, 촐랑촐랑촐랑 있어요. 자, 이걸 단단해, 딴딴해, 탄탄해, 이렇게 지금 소리를 내는데, 자, 이 지읒 또는 디귿처럼, 자, 이것을 우리가 무슨 소리? 자, 보통의 이 소리. 자, 우리가 발음 기관이 비교적 힘이 들어가지 않고 나는 소리를 우리가 예사 소리라고 하는 거고, 이 쫄랑쫄랑 또는 딴딴해처럼, 자, 우리가 어떤 성대, 우리가 발음하는 기관에 그 성대 있어요. 목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근육이 긴장이 되며 나는 소리가 있습니다. 자, 이런 소리를 우리가 된소리. 자, 그 다음에 촐랑촐랑 또는 탄탄해처럼, 자, 어떤 성대 주위의 근육이 이렇게 긴장을 하고 거기다가 뭐까지 거세지는 느낌을 주게 되는데 거세게 터져나온 이런 걸 우리가 거센 소리라고. 자, 그렇다면 소리는 어떨까요? 예사 소리보다는 된 소리가 더 긴장이 되고 이 된 소리보다는 거센 소리가 더 긴장이 되면서 거센 느낌을 주게 되는 거야. 자, 이것이 느낌에 따라 차이가 나겠고. 자, 그 밑에 보시면, 자, 1의 단어는 예사손이죠? 2, 3에 비해 작은 느낌 내지 약하고 가볍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데 비해서, 자, 3의 단어는 이 촐랑촐랑 같은 거센 소리가 되겠죠? 이것은 1번, 2번에 비해서 어때요? 좀 더, 자, 여기서 큰 느낌. 달리 얘기하면 강하고 무겁고 거친 느낌을 주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밑에 유사한 게, 자, 감감, 빙빙, 잘랑잘랑은 예사소리였고요. 가운데 깜깜, 삥삥, 짤랑은 된소리, 캄캄, 핑핑, 찰랑, 거센소리가 되겠죠. 여기에 따라서 그 소리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자, 3번에 가보면, 자, 기역부터 쌍기역, 키읔이 보이고요. 자, 이렇게 각각 세 개의 소리인데, 자, 예사소리처럼 발음기관에 비교적 힘이 조금 들어가 약하게 숨을 내쉬며 만들어지는 소리가 바로 예사소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성대 주위의 근육을 긴장시키면서 내는 소리. 자, 이게 우리가 된소리. 자, 그 다음에 성대 주위의 근육을 긴장시키는 거는 된소리와 동일하지만 더 나가서 숨이 거세게 터지며 나는 소리라고 그랬죠? 자, 이 소리가 바로 뭐야? 거센 소리가 돼요. 그래서 키읔, 키읔, 피읗, 치읓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들 자음에 보시면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자, 보통 자음은 기역, 디귿, 비읍, 지읒들은 이렇게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 소리가 있는데 자, 시옷 계열은 어떻습니까? 무슨 소리밖에 없어요? 예사소리와 된소리밖에 없어요. 거센 소리가 없어요. 이거 주의해 주셔야 돼요. 다른 자음들과 달리 시옷은 여기서 예사소리와 된소리만 있다. 거센 소리가 없다. 이거 하나 주의할 거. 자, 전체 자음 분류 두 번째 발음하는 방식에 따라 분류를 했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입안이나 코 안이 울려서 나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자, 콧소리와 흐름소리 이걸 합쳐서 우리가 울림소리라고 했었죠? 자, 코에서 나는 소리 니은, 미음, 이응이 있고 자, 혀의 양옆으로 흘러가는 소리 리을. 자, 그래 자음에서의 울림소리는 요 네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자, 그 외에도요, 이 자음들이 이 공기의 흐름을 잠시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나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걸 파열음. 자, 기역, 디귿, 비읍 같은 음을 파열음이라 하고요. 자, 그 다음 입안이나 목청 사이의 통로를 좁혔다가 그 틈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며 이렇게 마찰을 일으키며 내는 소리를 마찰음이라고 합니다. 그 마찰음에는 시옷, 그 다음에 쌍시옷, 히읗이 있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읒, 치읒처럼 자,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 서서히 터트리는 파열음의 성격과 이 파열음의 성격과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있는 마찰을 일으키며 내는 마찰음의 성격을 다 가진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지읒, 치읒 계열들입니다. 그래서 마찰할 때, 아니, 여기 파열할 때 마찰할 때 차를 써갖고 이런 소리를 우리가 파찰음, 지읒, 쌍지읒, 치읒이 바로 이 파찰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파열음과 마찰음, 파찰음들은 소리의 색에 따라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있는데 여기 주의할 게 하나 있다고 그랬지? 자, 여기 시옷 계열은 거센소리는 없다. 그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모음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자, 모음에는 단모음하고 그 다음에 이중모음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이 중에 단모음은요, 이 소리를 낼 때 입술이나 혀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모음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총 10개가 있는데, 자, 주의할 게 있어. 자, 요 외라는 모음과 위라는 모음은요, 원래 우리가 세종대왕이 처음에 이 모음을 만들 때, 이 외와 위는 이중모음이었어. 근데 우리 현대 국어에는 이걸 지금 단모음에다 집어넣는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거 주의해 주시고. 자, 이중모음은 우리가 소리를 낼 때 입술이나 혀가 움직이며 나는 모음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야라는 모음은 이에서 시작해서 아로 끝나요. 이야, 이야, 이야 하면 야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의 소리와 아의 소리를 다 갖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입술이나 혀가 움직인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런 모음들을 우리가 뭐라 한다? 이중 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중 모음들은 모두 다 예의 경우 이 플러스 에, 예. 여는 어떻게 되겠까? 이어가 되겠죠? 이렇게 두 개의 소리값을 다 갖게 됩니다. 이게 합쳐져서 나기 때문에 입술이나 혀의 움직임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중 모음은. 자,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자, 입술의 모양과 혀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발음을 할 때, 아와 야 중에서 발음하는 중에 입과 턱이 일정한 모양으로 고정되어 있는 모음은 당연히 이게 단모음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발음하는 중에 입의 크기가 벌어지고, 입이 크게 벌어지면서 턱이 아래로 이렇게 움직여. 그러면서 야가 되죠? 자, 그래서 이 야는 턱이 점점 아래로 움직이면서 나는 이중 모음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2번에 보시면, 자, 여기 다 합쳐놨죠? 이 중에서 지금 우리가 발음을 할 때, 소리를 낼 때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모음이 있어. 자, 이것을 우리는 변하지 않는 모음을 우리는 뭐라고 하고, 자, 총 10개가 있는데 이걸 단모음이라고 하는 거고요. 단모음 10개.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위치나 이런 게 변하는 모음을 우리가 뭐라 한다? 제가 이중 모음이라고 합니다. 이중 모음은 총 몇 개가 있대요? 11개가 있습니다. 다 합치면 몇 개가 되는 거니? 21개의 모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다 외울까? 단모음에 10개만 외워놓으면 거기에 단모음이 안 들어가면 다 뭐가 되는 거야? 다 이중 모음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밑에 갑니다. 단모음과 이중모음. 자, 이 중에 모음은 크게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우리말의 모음은 총 21개입니다. 모음이 총 21개 가운데서 자, 이렇게 입술이나 혀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모음을 단모음이라 하고 얘처럼 소리를 낼 때 입술이나 혀가 움직이는 모음이 바로 이중모음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가시면 자, 다음 입술 모양에 따라 단모음을 발음해 보시면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오이면서 외, 유, 위. 자, 이 소리들은 어때요? 오나 우가 섞여 있는 모음들은 입술이 동글해 있어.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입술이 둥글하다 해서 이 둥글 원자를 써서 원순 모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형 할 때 어떻게 돼? 동그란 걸 원형이라고 하잖아. 자, 그것처럼 자, 오나 우가 들어가 있는 모음이에요. 자, 거기에 비해서 나머지 단모음에는 자, 여기 4개를 제외 나머지 6개가 있겠죠. 단모음 총 10개니까. 여기 우와 우가 없어요. 이런 모음들은 입술이 평평한 상태에서 소리가 나는 모음들입니다. 그래서 평평할 평자를 써서 평순 모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순자는 입술 순자. 그래서 입술이 둥그러지면 원순, 입술이 평평해지면 평순 이렇게 나누면 되겠고 자, 가로 2번에 가시면 자, 여기에서 지금 발음을 할 때 혀의 최고점이 어디 있냐? 얘를 발음하면 자, 소리 낼 때 혀의 최고점이 입 안에 앞쪽 부분에 이렇게 몰리게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혀의 앞쪽에 있다 앞전자 써서 전설모. 전설. 자, 그 다음에 이걸 발음을 하게 되면 소리를 낼 때 혀의 최고점이 입 안에 뒤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 오.
이걸 발음이 혀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말이야. 그래서 이걸 후설 모음, 기우자를 씁니다. 혀의 뒤쪽이다 이거든. 자, 그래서 단모의 분류 기준 두 번째가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되겠는데, 자, 여기에서 입천장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해서 혀가 그 앞쪽에 있으면 이걸 전설 모음. 자, 반대로 어디 있을 때 중간점을 기준으로 혀가 뒤쪽에 있게 되면 이걸 후설 모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각 몇 개씩 있나요? 단모음 중에 5개는 전설 모음이고 5개는 후설 모음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자, 마지막 제시된 단모음을 발음할 때 혀의 높이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나, 자, 그 다음에 위, 우 같은 경우는요, 발음할 때 혀가 높이 올라가고요. 자, 그러면서 입천장 가까이서 소리가 나는 고모음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에, 웨, 오는 어때? 혀가 중간쯤에 위치해 있고요. 아를 발음하면 혀가 아래로 뚝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저모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건 이따 우리가 모음 분류표를 보여주면 좀 더 쉽게 이해할 거야. 거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오른쪽 요거만 봐도 조금 이해할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발음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우는 중간, 고모, 높은 소리고, 오는 중간음, 에와 아가 낮은 음이다. 저모음이 되는 거. 자, 전체 내용이 여기 정리되어 있네요. 단모음을 분류할 때 단모음은 총 10개가 있는데 입술의 모양과 혀의 최고점의 위치와 혀의 높이에 따라 분류를 합니다. 이게 세 가지 분류 기준이에요. 자, 이 중에서 입술의 모양에 따라 구분을 하게 되면 자, 입술이 둥그러지는 어떤 게 있다고 그랬죠? 오나 오 또는 우. 이게 들어가면 입술이 둥그러지는 원순 모음이라고 그랬죠? 자, 나머지는 다 뭐가 되는 거고요. 평순 모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서 자, 여기서 그 전설 모음 5개, 후설 모음 5개가 있는데 자, 여기 웨, 위, 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니까 자, 요 아랫부분에 여기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나눠 가지고 여기까지요. 요 앞에 있는 건 전설 모음이고 뒤에 있는 게 후설 모음. 5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혀의 높이에 따라 우리가 고, 중, 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고모음에는 뭐가 있고요? 우. 자, 위에 있는 거 4개. 그리고 중모음 4개, 마지막 아는 저모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분류를 해놨습니다. 자, 밑에 갑시다. 자, 학습활동 부분인데요. 자, 우리가 시를 낭송하다 보면, 자, 빗방울, 저거 시험에가 제일 많이 출제되는 지문이야. 빗방울이 개나리 울타리에 쏙쏙쏙 떨어지는데, 자, 쏙쏙쏙. 빗방울이 그 떨어지는 모습, 이게 어떻게 이 소리를 지금 흉내낸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음성 상징어라고도 하고 의성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빗방울이 요번에 어린 모가나무 가지에 롭롭롭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수국잎에는 톱톱톱 떨어지고, 그 다음에 빗방울이 잔디밭에는 폭폭폭 떨어지고, 강아지 머리에는 똑똑똑 떨어진대요. 자, 소리가 일단은 전체적으로 어떤 소리를 흉내낸 말들이 반복적으로 쓰여서 우리가 이렇게 문율을 형성을 했어. 근데 각각의 소리들이 조금씩 다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지금 왼쪽 부분에 보시면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장소에 따라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했어. 이것이 개나리 울타리에 떨어질 때는 쏙쏙쏙이지만 모가나무 가지엔 롬롬롬. 수국잎 여기에는 톡톡 이렇게 다르고 경치를 먼저 보여주고 가까운 것을 나중에 보여주는 그런 시선의 이동이 보입니다. 자, 멀리서 이제 가까운 쪽으로 시선이 이동했다는 뜻이야. 자, 그리고 동일한 소리와 단어,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자, 이 문율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부분들은 이런 의성어,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의성어 내지 단어가 반복되거나 빗방울이나 떨어진다. 또는 문장 구조도 반복이 되니까 각각 다 문율감이 형성이 되고 구조적 안정감도 주겠죠. 자, 밑에 내려가시면, 자, 1번에서 앞에 배운 자음의 분류 기준에 따라, 롭할 때, 롭은, 리얼은 무슨 소리였어요? 자, 이 리얼음은
잇몸에서 나는 소리이면서 그다음 혀의 양옆으로 흘러가는 소리라고 했어요. 유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들이 우리가 아까 울림소리가 4개가 있었죠. 자음의 울림소리. 니은, 리을, 미음, 이음. 그중에 리을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밝고 명랑한 느낌을 주고, 자, 빗방울이 막 굴러가는 느낌 내지, 빗방울이 이렇게 스며들듯 떨어지는 느낌을 주겠다. 자, 여기 톱이란 단어 썼죠? 톱은 우리가 거센 소리잖아. 티읕은. 자, 여기는 이 티읕은, 자, 거센 소리가 지금 쓰였는데, 자, 먼저 디귿, 티읕, 요 계열들을 우리가 잇몸 소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거센 소리를 느낌을 줍니다. 자, 그래서 거칠고 강한 느낌에 붉은 빗방울이 지금 세게 떨어지거나 무언가에 맞고 튕기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게 톱, 네, 티읕입니다. 자, 바로 이번에 가시면, 자, 밑에 19의 모음을 바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양성모음하고 음성모음을 나눠놨는데, 자, 이건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처음에 이 모음을 만드는 기준인데, 옛날에 세종대왕께서는 우리가 이 아래 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그 다음에 이 세 개를 가지고 이걸 결합을 해서 아, 오, 야, 요, 우, 여, 유를 만들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때 이렇게 기준을 봐서요. 기준을 이렇게 해요. 오, 아, 우, 그리고 한 번 더 돌리면 뭐가 돼? 유야, 유야. 이거 알겠어요? 자, 여기에다 이렇게 되면, 자, 오른쪽 위에 붙이거나 또 오른쪽에 붙이게 되면, 자, 이쪽을 이렇게 여기 이쪽에 위쪽이나 아래쪽에 붙이면 양성모음이라고 하는 거고, 반대로 아래측에 붙이거나 왼쪽에 붙이면 이에 앞에 붙이면 이게 음성 모음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양성 모음은 밝고 가볍고 작은 느낌을 주는 모음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 야, 오, 요 이런 것들이 양성 모음이고 음성 모음은요. 자, 왠지 양성 모음에 비해서 어둡고 무겁고 큰 느낌을 줍니다. 자, 그리고 여, 우, 유와 같은 이런 소리들이 음성 모음이 되겠죠. 자, 그럼 아래 느낌에서 솝솝솝이나 호포포, 독독독은 양성 모음들인데 이거를 지금 쑥쑥쑥, 우로 바꿔버렸네요. 우였던 음운들을, 모음을 이걸 뭐로 바꾼 거야? 오른쪽처럼 여기, 우의 형태로 바꿨으니까. 자, 다시. 자, 여기 보시면 오 보이나요? 양성 모음이었단 말이야. 이걸 숲해가 우로 바꿨으니까 음성 모음으로 바꿔버렸어요. 지금. 그쵸? 자, 그럼 이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냐? 양성 모음으로 읽었을 때, 우리가 솝솝솝, 호포포으로 읽었을 때는 왠지, 자, 이 빗방울이 가볍게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럼 이를 음성 모음으로 어떻게? 숲숲숲, 푸푸푸으로 바꿔놨더니, 왠지 붉은 빗방울이 무겁게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자, 이게 좀 달라졌네요. 자, 이렇게 자음이나 모음 하나만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단어가 주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밑에, 자, 금촌, 자, 버스 타고 금천 이모댁에 다녀올래? 그랬더니, 네? 금천이 가는 것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 이 금촌과 금천. 자, 여기는 지금 누가, 엄마하고 그 딸이 이 오라는 의문과 그 다음에 뭐 때문에 어라는 의문이 서로 다르게 느낀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에서는 내가 미리 예약해 놨어. 그랬는데, 김의민으로 예약을 했어. 의로 예약을 했다고 했더니, 김우민님은 명단에 없는데요. 자, 지금, 데스크의 안내 직원은 이걸 의를 우로 알아들었어요. 우로 알아들었네요. 자, 가와 나에서, 자, 왜 오해가 생겼냐. 엄마가 우를 어로 발음을 했거나, 또는 반대로 딸이 우를 어로 잘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발음이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 아래 여기 별표 부분 이거 중심으로 정리하면 돼요. 자, 오를 발음할 때는 원순 모음이기 때문에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려서 발음을 해야 됩니다. 자, 어는 평순인데 비해서 오는 원순 모음이니까. 자, 두 번째, 의를 발음할 때 이중 모음이야. 의는 의에서 의 해서 의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를 처음과 나중에 달라지게 발음을 해야 되는데 만약 이것을 의나 우로 만약에 단모음으로 발음해버리면 어떻게 돼? 이때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중 모음을 발음할 때는 정확하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를 이동해 가면서 정확히 발음을 해야 됩니다.
자, 2번. 일상생활에서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아까 위에 있는 것 경우처럼, 자, 여기 있는 지금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대방이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좀 의도치 않게 않는 결과 때문에 곤란을 겪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음이 중요하다. 자, 3번에 보시면, 여기 지금 뉴스 아나운서가 지금 발음을 하는데, 자, 관광 활성화 추진위원회 해가지고, 자, 계속 와가 계속 발음이 되죠? 자, 이렇게 와라는 이중모음이 연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자, 발음하기가 지금 입을 빠르게 움직이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 오와. 이렇게 이중모음은 어떻게 한다고 해서 혀의 위치나 높이가 모양이 바뀐다고 했잖아. 자, 그래서 또 관련 교육 시설처럼 와도 이중모음, 여도 이중모음, 다 이중모음들이잖아요. 자, 이렇게 이중모음이 연이어 나와 발음하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렵게 됩니다. 자, 위에도 결국 와라는 이중모음이 연속적으로 발음해야 되니까 어렵고 와여, 유여에도 마찬가지 이중모음이 연이어 나왔기 때문에 발음이 어렵고 자, 활성화 계획을 보시면, 자, 밑에 활성화할 계획. 자, 이렇게 놨는데, 자, 자음이 이렇게 받침으로 연달아 나오고 있고, 자, 리을, 이응,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아로 끝나는 이중 모음에 이 오아의 아. 그 다음 뒤에 아 발음이 또 오니까, 자, 이때 이것을 구분해서 발음하기가 지금 되게 어려운 거죠. 활성화의 와와 할. 자, 요거지, 이걸 계속 발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술 모양이나 이게 지금 신경을 쓰다 보면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자, 아랫부분에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거는 바로 이것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하면 전체 내용이 다 끝나요. 3-1 단어는. 자, 여기서 의문의 개념할 때, 의문이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했고,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주의할 것은 바로 뭐냐? 이때 모음은 하나의 음절을 이룰 수 있어. 이렇게 모음 하나만 가지고는. 하지만 자음은 반드시 모음이 있어야 음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 주의하시면 되고요. 이때 자음은 공기가 방해를 받으며 나오는 소리고, 그러니까 발음을 할 때, 자, 어느 정도 방해를 받아요. 하지만 모음은 자, 방해 없이 그대로 흘러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모음은 다 울림소리에 들어가요. 자, 이렇게 좀 써놓을까요? 자음의 울림소리는 뭐가 있었니, 우리가? 여기 있는, 자, 니은, 미음, 요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했고, 그 콧소리와 흐름소리를 울림소리. 자, 나머지 이 소리들은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있죠? 자, 이 소리들은, 자, 이렇게 다시 해드릴게요. 자, 요거는 지금 안 울림 소리가 되겠습니다. 안 울림 소리. 자, 그래서 자음은 분류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 소리 나는 위치와 소리 발음하는 방식에 따라 구분하는데, 입술 소리부터 목청 소리까지 5개로 구분을 해요. 그리고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있고, 밑에, 자, 여기 콧소리. 콧소리를 아까 뭐라고 했죠? 이거 비음이라고 했죠? 자, 비음이 있고, 그 다음에 흐름 소리인 유음이 있네요. 자, 이 비음과 유음을 합쳐 우리가 울림 소리라고 합니다. 자,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 자, 이렇게 외워주세요. 닷가, 조심해, 미나, 미야. 이 순서로 그냥 외우시면 나중에 이거 암기하기 되게 쉽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뭐 단모음입니다. 단모음 총 10개라고 그랬죠. 자, 이건 분류 기준이 세 가지나 돼.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서 혀의 앞에 있으면 전설, 뒤쪽에 있으면 후설이 되는 거고, 입술 모양이 둥그러냐, 아니면 평평하냐인데, 둥그러지면 여기 외. 자, 다시 오처럼, 오가 들어가 있으면 뭐가 돼요? 이건 우리가 원순 모음, 그 다음에 그 반대로, 입술이 평평하면 우리가 지금 평순 모음이 되는데, 자, 이 전설 모음에도 평순이 있고 원순이 있죠? 그리고 다시 후설에도 평순 원순이 있는데, 자, 이때 우리가 이거 구분할 때 오를 먼저 찾아가지고 또 거기에 외, 이걸 먼저 찾으시면 원순, 나머지는 평순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혀의 높이죠? 높이에 따라서 중모음과 저모음으로 나눠지는데,
자, 이것도 외울 때 어떻게 외워요?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이렇게 10개를 외우시면, 자, 여러분들 이 표 자체 외워가지고 쓰기가 되게 편해요. 자, 그래서 이거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거를 쓸 때, 자, 이거를 그 다음에 위를 주게, 그 다음에 되었소, 그 다음에 내가. 자,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이렇게 그어놓고 나서 전설, 후설만 나눠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죠? 뭐 이거 굳이 안 그어도 되는데, 자, 이렇게 고모음, 여기까지가 중모음, 나머지가 저모음. 그 다음에 뭐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자, 여기 왼쪽에 앞에 있는 것들은 뭐가 되는 거고, 자, 이게 평순 모음들, 그리고 위, 외, 우, 오는 원순 모음이니까. 자, 이렇게 키위를 주게 되어서 내가만 이렇게 한쪽에다가 시험지에다 써놓고 문제 풀 때 이렇게 응용해서 푸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이 141쪽 표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칠게요.